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장르별로 연극, 음악, 무용, 뭐 문학, 축제 이런 식으로 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예술 교육 쪽 전문 쪽으로 하고 있는 실입니다. 근데 예술 교육은 아마 서울문화재단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주춧돌 그것 중에서 이제 예술 지원, 창작, 공간 중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술 교육을 서울문화재단에 시작한 지가 17년, 18년 정도 됐는데요. 여태까지 해왔었던 흐름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술 지원을 받았었던 어떤 흐름은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예술 교육과 관련됐었던 흐름은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작년부터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예술 교육하고 예술 지원하고 같은 시기에 공모를 하지만 서로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모든 관계자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한 100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재단이 좀 바꿔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파악을 하시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포인트를 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거를 설명드리기보다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실은 이제 정책팀이라는 그 전략 지원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용산이죠. 용산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그처럼 이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서울을 5등분 해가지고 그 센터를 커버를 하는 전문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총 5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실 거면 지금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은 그 브로셔 옆에 있으니까 이거를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5개 센터가 지향하는 바 그냥 거리를 5개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장르별로 특색이 있고 계층별로 특색이 있고 그 5개 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술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내 지역이거나 했을 때 이 특장점을 조금 파악을 하시면 이전까지 지원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보다도 조금 더 타겟을 조금 더 정확하게 수립을 하시면 지원 사업이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좀 주안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각 5개 센터의 센터장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여기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센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했었던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이전까지 해왔었던 지원 사업하고는 다르게 그 권역별 예술교육센터에서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개설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공간을 예술교육의 거점 본거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그 기본 틀이 있거든요. 그게 서울시의 주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 오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했었던 2차,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차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1차와 2차에서 다 같이 공간을 특색화하는 사업이 녹여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고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세 예술교육센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시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앞으로 10년, 20년 나아갈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예술교육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올해 저희 지원사업 개요랑 주요 변화 방향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는 저희가 1차 공모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번, 3번, 4번 유아, 자율계획형, 그다음에 공간 연계형을 오늘 책자에 드린 것처럼 1차 공모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차는 지역 협력형이랑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는
2차 공모할 예정입니다. 2차 공모의 시기는 현재로는 저희가 2월 7일 날 공모 예정이고 10일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니까요. 근데 2차 공모 때는 따로 설명회를 하지 않고 오늘 PPT 때 말씀을 저희 담당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통합 공모 공통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Q&A 시간 가지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사업 기간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앞당겼어요. 네, 앞당겨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4월 중순에서 11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1월에 지금 공모를 시작해 봤습니다. 혹시 내년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지금부터 12월까지고요. 그리고 공모 대상은 작년부터 저희가 예술가 분들한테 열어드렸죠. 그리고 단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치구 문화재단, 문화시설. 자치구 문화재단은 지역 협력형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이고요. 그리고 문화시설들,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들은 문화예술 교육사 관련된 그 공모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선정 건수를 말씀드리면 63건이고요. 사업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애 첫 단계부터 유아부터 성인까지 시민 삶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해서 서울 시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 단위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경험을 일상적으로 이제 저변을 확대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문화예술 교육사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입니다. 지역에 있는 시설에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게 저희 재단의 교육 지원 사업의 취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저희가 개편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작년에는 생애 주기형이 있었고 자율기획형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하나로 합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 대상 특정형 자율기획 개발 사업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거죠. 자율기획을 확대해서 유형을 하나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장르 특화형 지원 사업인 공간 연계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권역별 5개 권역별 예술교육센터가 올해 은평을 개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4군데 서초, 용산, 양천, 강북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들하고 연계해서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저희는 아무래도 도심권이나 지역까지 확대하긴 한계가 있으니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 오히려 지역 곳곳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오히려 확대되고 실현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간 연계형 지원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5건 선정 예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시범 운영해보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모 기간을 확대를 했어요. 지금 차이를 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공모 기간을 일주일 가량 조금 확대했거든요. 더 공모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화도 앞당겼죠. 한 달 정도. 그래서 저희 지금 공모 접수해서 2월 12일까지 마감하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심의 준비를 하고 심의를 해서 3월 중순에는 결과 발표가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는 사업 교부금 지급을 저희가 3월 말 4월이 되지 않게, 그래서 이제 5월에 교부 받으시고 4월 5월에 준비하셔서 실제로 교육을 6월에는 실행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업 준비 기간을 저희가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지금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저희 1차 공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랑 자율기획형이랑 공간 연계형 이렇게 1차로 진행을 하고, 2차는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 교육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아까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문화예술 교육과 지역문화예술 교육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유아, 자율계획형, 공간 연계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사는 지역 문화예술, 지역으로 더 곳곳에, 지역 곳곳에 서울문화재단이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까지도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구민들까지 문화예술 교육을 향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유아는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아는 지원 목적이나 지원 대상이나 지원 건수가 같고요. 그리고 지원 규모도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최소 1,800만 원에서 최대 2,300만 원. 그리고 운영 대상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운영 기간 모집형하고 유아 일반 모집형이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있는 자율기획형이 저희가 이번에 개선했는데요. 생애주기형이랑 자율기획형을 합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율기획형으로 흡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인 예술단체가 다 하실 수 있고 자율기획형은 저희가 34건 선정 예정이고요. 공간연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율기획형은 최소 1,800만 원에서 최대 2,300만 원 지원금 차등 지원할 예정이고요. 공간연계형은 저희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가 최소가 좀 낮아집니다. 1,500만 원. 왜냐하면 대관료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최대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유아가 저희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서 노년까지,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까지 저희가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참여 대상을 지원서 작성하실 때 칸이 있을 거예요. 지원서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왜 그 대상을 선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는지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지역협력형 문화예술 교육하고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지역협력형은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치구문화재단이 대상이고요. 12건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고 작년보다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1,800만 원에서 최대 2,300만 원이 지원 규모이고요. 문화예술 교육사는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들, 미술관도 괜찮고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제공하는 거고요. 문화예술 교육사는 말 그대로 그 교육사를 그 지역문화재단에서 채용해서 그 분들한테 현장 역량 강화를 시킨 다음에 기획을 할 수 있게 문화예술 교육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이 사업 자체도 작년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랑 서울시랑 예산이 합쳐지는 사업인데 국비와 시비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작년에 조금 진통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 사업 또한 빨리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실은 2차 공모, 1차 공모가 나누게 되었는데 서울시하고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빨리 협의가 되어서 바로 연달아서 2월 7일부터 공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00만 원 정액 지원인데요. 말씀 좀 이따 담당자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인건비 포함해서 3,200만 원이 정액 지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올해 2025년 서울문화대전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전체 공모 틀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유아 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사업 소개, 필수 운영사항, 심의 절차 및 일정, 심의 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 및 양육 매개자 대상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통해서 생애 첫 단계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지원 대상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예술가 예술단체 문화시설이며 제안 내용은 유아 및 양육 매개자 대상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방향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경험, 과정, 놀이 중심 교육을 지향합니다. 또 예술가 단체의 고유 콘텐츠 및 문화시설의 주요 특징을 활용한 예술 경험과 창작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 운영 지원금과 역량 강화 워크숍, 전문가 모니터링, 통합 홍보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최소 1,800만 원에서 최대 2,300만 원입니다.
지원 건수는 7건 내외입니다. 네, 다음은 필수 운영 상황 안내드립니다. 유아 사업은 유아 기간 모집형과 유아 일반 모집형으로 구분됩니다. 둘의 차이는 교육 대상과 교육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 기간 모집형은 서울 지역 내의 영유아 교육기관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유아 동반 교사를 고려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유아 일반 모집형은 만 3에서 5세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유아 동반 보호자를 고려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교육기간은 2025년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입니다. 교육 인원은 5기수 이상 운영하는 것을 권고드리며 기수당 15명에서 20명 내외로 운영합니다. 기수당 신규 대상 모집이 원칙이며 중복 모집을 지향합니다. 네, 교육 회차는 기수당 4에서 5회 내외로 자율 구성하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은 회차당 최대 3시간 교육 가능하며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차당 2시간 운영을 권장합니다. 교육 장소는 유아기관 모집형은 유아기관과 문화시설로 혼합해 구성합니다. 기수당 최소 1회 이상 문화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합니다. 유아 일반 모집형은 유아 대상 교육공간, 문화시설 등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네, 심의 절차 및 일정 말씀드립니다. 심의 절차는 공모 접수, 행정 검토, 1차 서류 심의, 2차 인터뷰 심의, 최종 선정입니다. 공모 접수 후 행정 검토가 진행되며 1차 서류 심의는 지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2월 중으로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2차 인터뷰 심의와 결과 발표는 3월 중으로 진행되며 최종 7건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의 단계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심의 기준 말씀드립니다. 크게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프로그램 우수성, 운영 역량 및 전문성,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입니다. 이 중에서 프로그램 우수성과 운영 역량 및 전문성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우수성은 유아 예술 교육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며 프로그램 대상 목표 주제가 명확한가, 누리교육 과정 및 유아 심리정서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기획되었는가, 유아의 상상력과 자기 표현력 발달을 위한 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이 종합적으로 우수한가, 예술가 단체의 참신한 고유 콘텐츠 기반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시도를 위한 차별적 특성이 드러나는가로 구성됩니다. 또 운영 역량 및 전문성은 예술교육과의 예술적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가, 수평적 관계에서 열린 태도로 소통하며 유아 대상 맞춤형 예술교육이 가능한가, 예술교육과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등을 함량하여 섬세한 접근이 가능한가로 구성됩니다.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항목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아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유아가 놀이 속에서 예술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예술가 단체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생애수경 일반과 자율기획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 통합되다 보니까 사실 자율기획형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자율기획형은 사업 목적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예술가의 창작에 집중하는 지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참여 확대로 문화예술과 함께 생동하는 서울 시민문화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유아와 동일하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간이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주요 변화 방향에서 참여 대상 특정형 자율기획 사업이라고 안내해 주셨는데 생애주기형 일반과 자율기획형을 저희가 통합하면서 제일 중점으로 둔 부분이 예술가 및 단체의 기획 과정을 존중하되 교육의 참여 대상을 생애 주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운영이 가능한 예술교육 단체 및 개인이고요. 제안 내용이 시민 삶의 특성과 니즈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개발 운영 제안입니다. 그리고 지원 방향은 예술가 단체의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사회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반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금과 워크숍, 모니터링, 통합 홍보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원 규모는 유아와 같이 최소 1,800만 원에서 최대 2,3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 건수는 34건 내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계획형의 또 제일 큰 특징이 자율계획형 유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단체 및 예술가의 기획에서 연구활동,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획에서 연구활동,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실행 과정을 예시로 두었지만 통상적으로 이 과정을 따라서 단체 및 예술가들이 실행을 해주시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연구활동은 필수로 진행이 되고요. 이 연구활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 사후에 진행되는 연구활동이 아니라 사전에 진행되는 연구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획하는 지금 단체가 단체 및 예술가가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거나 신규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필수로 이행하도록 이번 자율기획형에서는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실행을 하실 때 전문가 컨설팅, 재단과의 논의 및 협의 등을 바탕으로 실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컨설팅이나 재단과의 논의 및 협의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어떤 방식으로든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서 사전 연구 활동이 필수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수 운영 사항입니다. 이건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필수 운영 사항입니다. 교육 인원은 총 참여 인원 20명 이상이고요. 여기서는 저희는 기술을 구분하여 진행을 따로 하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기술을 구분하여 진행 시 신규 참여자 모집 운영 원칙으로 하나 교육 참여 대상 특성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 회차도 총 20회 이상 운영 필수이고요. 교육 시간은 회차당 최대 3시간 교육 가능하시고 교육 장소는 서울 지역 내 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민간시설 또는 단체 보유 공간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심의 절차는 유아와 동일합니다. 접수 기간도 동일하고 1차 서류 심의를 통해서 행정 검토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서류 심의를 통해서 지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최종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심의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프로젝트의 우수성, 운영 역량 및 전문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이 4가지 항목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연구활동이 사전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한 연구활동의 방향이 동시대 사회문화적 환경과 참여자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 기획에 부합하며 세부 내용에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의지가 돋보이는가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개설된 공간 연계형은요. 이 자료를 보시면 5개의 권역센터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 올해 저희 각 센터에서 5개 내외의 단체와 개인들을 프로그램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사업의 목적은 자율기획형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예술 참여 기회 확대로 문화예술로 함께 생동하는 서울 시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운영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은 1월부터고 프로그램 운영은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공간 연계형은 사업 대상이 자율기획형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 분들이고요. 제안 내용을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권역별로 장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양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각예술, 용산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강북은 연극 뮤지컬 전통예술, 그리고 서초는 음악, 은평은 무용 이렇게 5개의
센터에서 각각의 장르를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장소의 장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방향은 예술가의 고유 콘텐츠 그리고 권역별 교육센터 공간의 주요 특징을 활용하여 개발된 예술 경험과 창작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운영 지원금과 그리고 단체 또는 개인만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 그리고 전문가 모니터링, 통화 홍보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최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지원 건수는 5건 내외입니다. 그리고 필수 운영 사항이 있는데요. 교육 대상이나 기간, 인원, 회차, 시간은 자율기획형과 동일하고요. 교육 장소는 각각 센터마다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으로 신청서에 작성을 해주시되 저희가 각 센터별로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센터와 협의를 해서 일정을 픽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봐주시면 양천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C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고요. 용산은 아트라운지 내 2층 강의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오늘 용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열어두셨기 때문에 오늘 귀가하시면서 한 번씩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센터의 경우에는 2군데가 가능하고요. 2군데 중에 한 곳을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 움직임 창작실 1 또는 3층에 있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서초는 프로그램실, 은평은 댄스 스튜디오고요. 제가 각각의 공간은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게 각 센터별로 운영 시간과 요일이 있는데 강북센터와 서초센터는 현재 하반기에 공사 예정이 있어서 이 점은 선정된 후에 좀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네, 이 점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천센터는요. 스튜디오 C라고 하는 프로그램실이 있고요. 그리고 용산은 오늘 여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 센터에서 이제 뭐 기자재라든지 이런 빌릴 수 있는 대여 가능한 물품들은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협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북센터의 경우에는요 2가지 공간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움직임 창작실 그리고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리고 서초센터의 프로그램실입니다. 그리고 은평센터는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요. 네, 사진 주셔서 사진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의 절차도 앞서 유아와 자율계약형과 마찬가지로 공모 접수 행정검토 1차, 2차 최종 선정 5건이 될 예정이고 3월 중에 선정이 된 후에 프로그램 운영하시기 전에 저희 센터는 같이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더 개발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심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이해도 및 시험 적합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운영 역량 및 전문성,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이렇게 저희가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의 우수성에서 연구 활동과 프로그램 구성의 센터 공간과 장르를 고려한 특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민문화예술 교육과 지역문화예술 교육 두 분야로 개편을 하면서 지역문화예술 교육은 이제 2월 초에 공고 예정이라고 먼저 계속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예술 교육 두 사업의 개요와 그리고 주요 일정 그리고 지원 방향 등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형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역문화예술 교육 2차 통합공모 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의 올해 사업 목적은 자치구 단위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경험의 일상화 실현 그리고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 배치 및 양성 지원을 통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및 기반 강화입니다. 시민 문화예술 교육과 달리 지역 문화예술 교육 통합공모 같은 경우에는 2월 7일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동일하게 서울문화제도 홈페이지 및 스카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현장 강화는 이나라 도움 사용하시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사 지원하시려는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시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접수는 2월 7일에서 3일 뒤인 2월 10일부터 2월 26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및 결과 발표와 교부금 지급은 시민 문화예술 교육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지역협력형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형의 사업 목적은 자치구 단위 생활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기반 조정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입니다. 제안 내용은 자치구 단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제안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원 방향도 자치구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및 내수화를 촉진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발굴, 집중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일상으로의 문화예술 활동 지속성, 향유 다양성을 추동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년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에서 전년도에도 공동활동, 참여자들 간의 공동활동을 기획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의 문화예술 향유가 끝나는 것이 아닌 참여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동기획 활동을 기획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올해도 비슷한 방향으로 지원 방향이 설정될 것 같으나 세부 사항은 2월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실행 지원금, 워크숍, 전문가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원 건수를 늘리려다 보니까 지원 규모까지 같이 늘릴 수는 없어서 지원 규모는 시민문화예술 교육과 동일하게 최소 1,8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 내외 지원하고요. 지원 건수는 총 12건 내외로 작년에는 7건이었는데 5건 늘었어요. 그래서 12건 내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지역협력형 담당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 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2차 공모 때 진행될 예정이어서요. 자세한 내용이나 혹시 별도 문의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목적으로는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생활 미창형 문화예술 교육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선정이 완료된 후에 4월 이후 문화예술 교육사분들을 채용하신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간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가장 많이 문의가 많았던 사업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재로 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사분들의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고요. 교육사 외 본 사업 업무, 수행 근무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는 사업 담당자님 1인이 꼭 지정 가능한 시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준인 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모문을 나중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방향으로는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설당 약 3,200만 원 정액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이 지원금 내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인건비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행 지원금이 활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교육 관련 워크숍, 전문가 모니터링, 통합 지원, 홍보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원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총 5건 내외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교육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각 사업별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주요 유의사항을 제가 공통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서울문화재단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원자 책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께서 지원 자격, 사업 목적, 지원 신청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책임감 있게 신청을 해주시고 그 신청 그 사전에 동의하는 제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질문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다중 신청과 그리고 중복 선정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그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이번에 공고가 됐는데요. 재단 및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 동일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과 그리고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 대표자는 단체 명의 또는 개인 명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대표자가 단체, 개인 명의 두 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단체 명의를 사용한 다중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통합공모 사업 내에서는요. 유아나 시민 일반 중에 하나 유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 다만 시민 일반 그 안에 있는 자율기획형이나 공간 연계형 유형 간에는 중복 신청이나 선정이 가능한데 프로그램이 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원 부적격이나 그런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고요. 이메일이나 우편, 퀵 방문 접수는 모두 불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스카스라고 하는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게 되고요. 단체를 신청하실 때는 사전에 단체 회원 가입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플로어보다는 크롬이나 엣지 등 사이트에 최적화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 임박 전에는 조금 시스템 상황을 고려해서 먼저 사전에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필수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지원 신청서는 각 사업 유형별로 제정 양식이 있고요. 지원 사업 페이지 스카스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고유 번호증 중에 한 부를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 지원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한 부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신청을 하실 때에는 대표자 개인이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인증을 하셔야지 단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최대 7일 정도 소요가 되니 반드시 사전에 인증을 받고 가입을 사전에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사업별 지원 신청서 양식이 필수 제출 서류 누락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행정검토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누락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행정검토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활동이 자율기획형이나 공간 연계의 경우에는 필수인데요. 그래서 연구활동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지원 시스템에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관련 서약서, 지원 신청자 확인 내용 동의 및 서약 필수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25년 공모 사업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